요새 강의 안 만드냐고 바빠가지고 라이브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이제 CPI 날에 증시가 요동치는 걸 보면서 이게 왜 이러지 하더니 결국은 별일 없이 그냥 거의 보합처럼 끝났죠. 체력도 요새 많이 좀 축나가지고 영상도 많이 못 찍었던 것도 좀 있고 제가 홍삼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영상 하나 만드는데 이게 하루 이상의 자료 준비 시간이 들어가요.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날은 그날 영상 못 찍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날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2개까지 찍는 날도 있습니다. 체력이 좋을 때는 뭐 이렇든 저렇든 그냥 하긴 했는데 요새 같은 장은 큰 움직임보다는 수면 아래 움직임이라서 자료를 또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하자. 자막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대체 누가 저렇게 틀리냐는데 제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AI랑 저랑 같이 이제 둘 다 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영상 월요일날 만들었다 치면 월요일날 대본 쓰고 월요일날 밤에 찍었다 쳐요. 그러면 정말 손 빠른 편집자가 하면 수요일 밤에 나오고 보통은 금요일 밤에 나옵니다. 그럼 월요일날 이슈를 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영상을 올리면 이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끝난 얘기가 돼버리죠. 그럼 오늘 궁금한 얘기를 오늘 나와야 되는데 자막을 또 안 달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막은 달아야 되고 속도는 맞춰야 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AI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가 좀 손을 보는데 저도 한 2시간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생각해보세요. 보통 한 새벽 2시쯤에 영상이 완성이 돼요. 그럼 제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자막을 만드는데 거의 졸면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면 아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 금리 인상 폭이 오늘 발표가 됐죠. 3.5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미국과 이제 1% 차이가 났는데 이제 2주 뒤면은 또 다시 4.75 되거든요, 미국. 그러면은 1.25%로 또 갭이 벌어져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이 정도 올리는 건 그냥 예상에 부합했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가장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는 형태로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 그래서 0.5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한국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계단을 막 3칸, 4칸씩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칸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 충격을 제일 덜 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미국 CPI는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어요. 수치는 6.5%가 나왔는데 세부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안 빠지고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거를 그냥 만회하면서 선반영을 빼고 나니까 그냥 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거든요. 세부 내용 보면 유가가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식품으로 좀 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렸던 렌트비 하락이라던가 서비스 하락이 안 나왔어요. 만약에 세부 내용에서 렌트비라던가 서비스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엄청 올라갔겠죠. 그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럼 그게 이제 다음 달에는 반영이 되냐? 원래는 어제 나와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왜 안 나올까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쯤이면 나올 때가 충분히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이러면서 보다시피 뭐 렌트비 하락 지표 보시면은 많이 꺾였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랑 이제 연준에서 하는 거랑 조사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는 아닌 건지 이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 금리가 그렇게 되면은 0.25% 올리겠죠. 2월 1일 날. 그리고 그냥 0.25% 올리고 나서 멘트를 칠 건데 긍정적인 멘트를 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무서운 멘트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0.5%를 올리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0.25%만 올리고 가장 시장에 겁주는 발언은 이거예요. 금리 안 내릴 거야. 나 이거 5% 이상 금리에서 내릴 생각이 없다. 올해는 기대도 하지 마라. 기대를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를 안 올리기 위해서 기대를 꺾어버리는 말을 할 거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가 빠지겠죠. 뭐 스태그플레이션 잡을 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대 인플레를 잡고 나서 가야지 인플레만 잡으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아서번즈도 실수했던 게 그거였던 거고 파월이 계속 말하는 인플레가 가라앉았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내리는 거는 멍청한 행위다. 라고 했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나올 거예요. 2월 1일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그럼 2주 동안의 분위기에 제가 봤을 땐 기대감이 조금 빠진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뭐 성장 동력이나 어떤 이제 악재들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3월 초에 양해가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달 반. 그리고 중국이 이 타이밍에서 무언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 말하고 과거에 이제 양해라던가 뭐 이런 거 당대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증시가 한 달 전부터는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벌써 이제 조금씩 이제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기업들도 잘 볼 필요가 있고 여론에서 뉴스에서 보면 최근에 중국 주식 사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우리나라 주식 말고 우리나라 뉴스 말고 이제 외신 뉴스들 보면은 이제 중국에 투자할 때다라고 하는데 맞을 수도 있다라 봐요. 왜 그러냐면
기대감이 다 빠진 곳 있잖아요. 소외된 곳들. 그러니까 소외된 곳은 가격이 쌉니다. 그럼 여기를 내가 소외된 곳을 기대감으로만 바꿔줘 버리면은 엄청난 마진이 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에 대해서 기대감이 쫙 빠져 있을 때 중국에 대해서 뭐 부양책이나 이거에 맞물려서 이제 거품을 한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먼저 들어간 이제 월가 투자자들은 떼돈을 벌겠죠. 최근에 원자재라든가 물동량, 중국 정책, 리오프닝 이렇게 네 개를 보면은 오늘 물동량이 좀 물동량 관련주들이 올라왔고 저번에는 원자재가 먼저 올라왔었고 이제 정책 관련들이 뭐가 될 거냐에 따라서 기대감이 나올 것 같고 3월 달에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관련주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올해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물동량이라던가 올해 애초에 고금리라던가 유동성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지수가 막 과거처럼 막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렵다라 보죠. 그렇게 되려면 실적이 미쳐줘야 되는데 그럴 일도 없고 근데 고물가 고금리에서 실적이 미친다고 해서 막 그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상승할 게 대체 뭐가 있어 라고 뭐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돈이 그렇게 막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고 이럴 때는 지수는 애매모호하면서 종목이 오르는 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가 위기면 다음 해에는 상승장의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올해도 하락장이고 내년에도 하락장인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긴 하락장, 깊은 하락장 뒤에는 큰 상승장 아니면 긴 상승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주가 나온다는 거죠. 큰 상승장의 주도주, 긴 상승장의 주도주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먼저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 보니까 우선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오르는 거 보고요. 한 3배, 4배 오르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갈게요. 이런 사람 많은데 너무 답답해요. 왜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 본인이 먼저 딱 그 뭐 현장에 가서 본다라던가 수급 동향을 본다던가 뉴스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지표들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분석하고 내린 결론을 가지고 그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그걸 먼저 사서 돈 버는 거 보고 나서 난 따라 살게요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안전한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비싸게 사는 건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안전한 게 아니고 위험한 걸 산다 하더라도 싸게 사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돈을 벌 확률이 더 높아지는 안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게 살려면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럼 관심 없는 걸 찾으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작년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그때 한창 이거 붐업을 할 때 뭐였었냐면 메타버스였습니다. NFT를 띄우고 나서 여론에 노출시키고 6개월 뒤부터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메타버스도 한 몇 달 됐죠. NFT 나올 때쯤 해서 한 3-4달 되고 나서 메타버스 주도 관련이 막 확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관련주들이 시세를 만들어집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상 열어보면은 아직 현실화하기에는 격차가 많았죠. 메타버스도 NFT도. 근데 이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무조건 맞대요. 대기업들이 하니까 맞대요. 구찌 가방 여기서 200만 원에 팔리니까 메타버스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여론으로 몰이를 하고 있느냐? 로봇, 우주, 인공지능. 이게 국내 뉴스 말고 해외 뉴스 보세요. 거기서 이제 여론몰이를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서 유행을 하면 한국 뉴스가 따라가면서 여론이 같이 형성되고 미국의 관련주, 한국의 관련주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세 개는 여태껏 시세가 없었죠. 로봇은 조금 오르기 시작했지만 이제 NFT 메타버스처럼 분위기를 몰아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런 테크놀로지 시세들은 상승장을 만났을 때 크게 오르지 상승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서프라이즈급으로 오르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증시 상승장이 아니면은 뭐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거고 내가 증시 상승장이 뭐 올 하반기에 온다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 정말에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거 보시고 양산 가격대가 지금 현실의 매력적인 가격대가 맞느냐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템베거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여기도 찾아보고 있고 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유력 후보군들도 보이기는 시작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목을 말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분석한 종목이 아니면 결국 제대로 못 먹고 팔거나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서 손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언제 파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익률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놓고 나서 손실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사서도 몇 배씩 수익 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올해같이 변동성 심한 장에서는 주가 변동성을 아마 심리가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확신 가진 종목을 산 다음에 그 변동성을 강한 확신과 심리로 견디고 나야지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초보자가 돈을 벌 수 없는 장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보니까 어떤 종목을 말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10배 오른 종목을 말해달라 하는데 솔직히 10배 오른 종목을 알고 있으면 제가 얼른 사버리죠. 물론 사긴 사죠. 근데 저도 확신을 뭐 10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죠. 기대감은 한 3배? 3배 정도? 그것도 한 3년에서 5년 안에 3배면은 not bad 해.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한 5년 정도 바라보고 투자하다 그러면은 1년, 2년 안에 반응이 올 때도 많아요. 그리고 3배 정도 오를 줄 알았는데 예상 안 하게 갑자기 막 그 이상으로 올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운빨이라 생각하는 거고 현실 기준은 한 5년에 한 3배 정도 만족해야 된다. 한 10년에 5배 정도면 그 정도를 이제 스탠다드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5년에 3배여도 굉장히 높은 목표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종목 이야기는 잘 못하고 있어요. 시장에 영향을 줄까봐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유튜브 각이다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었으면 말을 하고 나중에 이제 영상 나오고 나서 샀었거든요. 그랬더니 돈을 못 벌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고 다른 건 뭐냐면 이제는 전이든 후든 말하는 것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종목 이야기는 안 하고 웬만하면 업종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아니면 주가와 연관 없는 기업 이야기는 또 하긴 하고요. 그런 점들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새 최근에 하나씩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미국 S&P 500 기준으로 이렇게 겹쳐서 봐요.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보면은 지금 최근 한국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했죠. 중국의 반등세도 강했고 이런 경우는 또 환율이랑 같이 보면은 한국의 환율 강세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환율, 뭐 유가, 채권 골고루 다 보세요. 증시는 페이크가 많으니까 증시를 못 믿을 때는 이런 것들 나머지 지표들도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 바로 또 운전을 해서 서울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자막을 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막을 달면은 오늘 스케줄이 파토가 나가지고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